네, 주말의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미스탁.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한 주 복귀해보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간밤 마무리됐었던 뉴욕 증시의 상황부터 점검을 해봐야겠죠. 오늘 3대 지수의 상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가 다시 한번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우만 홀로 오름폭을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이틀 연속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시장 안에 중요하게 작용했었던 건 경제 지표였습니다. CPI와 PPI가 엇갈렸던 것처럼 오늘은 다시 한번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가 서로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전해졌었는지 헤드라인으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엇갈린 소비 지표에 투자자들은 관망 모드를 다시 한번 이어갔고요. 일단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경제 지표와 함께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CPI가 발표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95%로 CME 패드워치에서 체크가 됐었는데 지금은 다시 80% 초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엇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경제 지표 때문이었는데요. 다음 헤드라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안에서의 소매 판매는 2달 연속으로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0.5%가 증가했는데 보통 물가가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물건을 못 사게 되겠죠. 다만 미국에서는 현재 2달 연속으로 굉장히 소매 판매가 좋았다라는 데이터가 확인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은 줄어드는 지표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다만 실제로 소비자들의 심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4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실제로 느끼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온 거고요. 이렇게 엇갈리는 지표가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의 분위기 자체가 관망 모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소매 판매가 좋았었던 이유로는 유통회사들이 지난달에 큰 이벤트들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물가에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줄도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반도체 100%의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많게까지는 300%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을 다시 한번 바꿨죠. 리쇼어링에 대한 중요한 정책의 강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미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국내 기업은 어느 정도 부담이 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자 심리가 눌리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심리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엇갈리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잭슨홀 미팅이 되겠죠. 작년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작년 잭슨홀 미팅 때 이 파월 의장이 이제 정책을 바꿔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한번 움직임을 보여줬던 것을 기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해주는지가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움직임, 조짐이 다시 한번 포착이 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떤 입장을 우리한테 보여줄지 일단은 시장 안에서 잠잠하게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의 중요한 이슈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이었죠. 우리가 모두 예측했다시피 일단 휴전 합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중요 쟁점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번 만남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변동성은 보여주지 않았던 이슈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들을 안고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다음 주 우리는 어떤 전략들을 세워서 꼼꼼하게 이 상승 수익을 누려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미스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토요일 오전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대한 전략들 미리 저희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도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은 이준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 한 주 동안 경제 지표로 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최근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장뿐만 아니라 미장도 거침없이 올라왔다가 잠깐 조정받고 있는데요. 전 사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트렌드. 현재 어떤 섹터, 산업이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혹은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늘 시장에서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답을 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랑 같이 하시면서 큰 문제는 없으시겠지만 아직까지 답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랑 함께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정확하게 제 윤곽을 보여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실 때 좀 불확실성하고 아니면 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좀 가려운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시원하게 제가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실 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투자할 때 많은 기법들이 갖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혹은 개인적으로 나는 뭐 이평선을 수치를 바꿔서 뭐 224일선, 240선 이런 거 쓰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스포츠 중에서도 이제 야구를 좋아하시면 많으실 것 같은데 타자가 공을 칠 때요. 그 타자만 특히나 잘 칠 수 있는 공, 코스 이런 건 각각 다릅니다.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쓸 수 있는 공이나 코스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도 이렇게 잘 칠 수 있는 코스, 공이 올 때만 여러분들이 배트를 휘두르는 돈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번 시간대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난 이런 게 없다. 내가 어떤 걸 잘 쓸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오늘 제가 뒷부분 소개해드리는 마켓마스터 4대 기법과 함께 급등주, 기분, 패턴, 엠파동 같이 익혀 나가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내가 잘 쓸 수 있는 공이 온다면 과감하게 배트 휘두르면서 여러분들 안타뿐만 아니라 홈런도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차차 만들어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이제 관련된 한 급등주 기본 패턴 예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최근에 상승 EDP라는 종목이 이렇게 중요한 구간대, 빨간색 박스 서진 건 보이시죠? 이 구간대가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왜냐면은 캔들을 잘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전에 전고점 부분 있죠? 이때 거래 많이 터졌던 부분, 이때 장대 양봉의 양봉 캔들의 이 종가 라인이 있습니다. 이 종가 라인, 이 종가 가격대를요. 지금 삐뚤하게 좀 그거가 손 잘 안 맞는데 이 종가 가격대 이 선을요. 바로 이날 대량거래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때 거래량이에요. 이때의 거래량과 이때 터졌던 장대 양봉의 고가 라인이 바로 앞선 전 고점의 대량거래 터졌던 양봉의 종가 라인을 터치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전고점이 양봉일 때는 종가고요. 음봉일 때는 시가입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 거래량이 뭐가 중요하냐? 이 거래량이 이전 전고점 거래량의 3분의 1 정도 이상 터지느냐?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급등주가 됐던 간에 이렇게 갑자기 바닥에서 대량거래 터지면서 이전에 이제 터졌던 전고점 부분의 종가를 터치하면서 거래량이 전고점의 3분의 1 정도만 터지게 되면요. 반드시 그 종목은 이전에 전고점 고가를 돌파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온 게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약속이에요. 시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줍니다. 사인을 줘요. 이 종목 앞으로 간다. 사인을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그냥 오늘 뭐 장대 한번 터지고 나서 밀렸네. 이렇게 끝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라도 이 패턴을 미리 알았다라면 앞으로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했고 바닥에서 사서 쭉 시세 올라가는 걸 즐길 수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예시와 동일한 사태를 보여드릴 겁니다. 해당 종목은 V1텍이라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이 미국에 이제 OLED 산업 쪽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 타치가 인정이 되면서 앞으로 15년 동안 중국은 이제 미국에 바로 OLED 이쪽에 관련해서 이제 부품을 절대 수출하지 못해요. 소위 말해서 시장에 퇴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된 LCD,
OLED 관련된 기업들이 반사 이익이 기대됩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LCD, OLED의 이제 아픈 검사 장비 그리고 배터리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정고점 부근에 잘 보시면 정고점 부근 터졌던 강한 거래량 터졌던 가격대 있죠? 이 가격대 잘 보시면 이때 음봉이죠? 아까 양봉 때는 종가, 음봉일 때는 시가라 말씀드렸습니다. 시가 부근대를 바로 이번 목요일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정고점의 시가를 돌파에 성공을 했죠. 터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터치하고 나서 이전에 정고점에 터졌던 거래량의 3분의 1만 남으면 됩니다. 3분의 1 이상 남으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전 정고점의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600만 주죠. 그런데 이때 터졌던 목요일 장대 양봉 거래량은 300만 주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래량이 전고점 부근의 거래량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넘어서게 되면은 이때 가져갔던 세력의 물량이 온전히 이때 더 물량이 더 추가로 풀리면서 소위 말하는 손바뀜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좀 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길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이전 거래량을 뚫지 않으면서 3분의 1 정도만 거래량이 발생해주면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해당 종목이 바로 이때 목요일날 호재가 터지면서 주가 급등이 났죠.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호재가 터지는 해당 대형주를 매매하는 분들 많으세요. LG 디스플레이. 혹은 저기는 뭐 삼성전자가 뭐 애플이나 이제 테슬라 쪽에 이제 파운드리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서 삼성전자를 또 매수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9월 금리나 앞으로 관세나 여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 잠깐 쉬어가는 조정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장일수록 우리는 직접적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주 공략하시기보다 그 밑에 다른 기업들, 다른 종목군들, 중소형주 안에서 이렇게 앞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을 만족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 종목 비온텍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상신 EDP처럼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 좀 공략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5,000원대 초반대 부근에서 분할 매수 유효합니다. 그래서 언제 매도하느냐? 당연히 정고점 뚫고 올라갈 때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상 수익률은 이제 만약 5,000원 초반대 공략하신다면 충분히 플러스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6,400원, 500원까지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5,000원대 초반에서 플러스 30%, 6,400원, 500원까지 플러스 30% 기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비온텍 먼저 앞서 여러분들께 종목 공개해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급등주의 기본적인 패턴 말씀드렸어요. 거래량, 정고점 터치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상승을 주도했던 주도 섹터 그리고 최근에 무섭게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조선업 이 두 가지 한번 고려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여기 보시는 원전, 두 번째 조선입니다. 일단 최근에 원전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쓰고 나서 잠깐 눌림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원전 역시나 이번 하반기 때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필두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K조선 협력 로드맵 이런 부분 좀 더 윤곽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섹터 전반적으로 종목들마다 돌아가면서 급등 나왔다가 다른 종목 급등 나왔다가 또 다른 종목 급등 나왔다가 섹터 안에서 종목군 순환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 소개해드릴 종목도 조선 관련된 종목 가지고 왔고요. 마찬가지로 원전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전과 조선업 섹터 시황 자세히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AI 시대에 SMR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제 관련된 원전 종목군들도 크게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죠. 미장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SMR, 뉴스켈 파워, 오클로 같은 종목군들이 최근 저점 대비 거의 2배, 3배 급등세가 나와주었고요. 우리나라 국장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3만 원대에서 현재 7만 원 이상까지 치고 잠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도 하반기 본격적인 고수익성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제품 단가 믹스도 올라가게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도 최근에는 베트남과 함께 이제 원전 수출 기대감 또한 높여지고 있는 것 또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 일정이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협력 세부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자, 두 번째, 10년 만에 찾아왔던 빅사이클입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K, 조선 3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다른 계열사들도 10년 만에 동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만에 조선업 사이클이 업사이클 국면에 찾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 또한 우리가 놓쳐서 안 되겠죠. 과거 10년 동안 주가가 빠졌다라는 의미고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시장, 미국 시장 또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출 기대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영업이익 또한 외형, 성장에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 8월 7일부로 전 세계 관세 정책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관세 회피할 수 있는 기업들, 산업들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혹은 엔터 혹은 미국의 공장 가지고 있는 기업들 여기 더해서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력,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원전 플러스 조선까지도 우리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정책이 발효가 됐고 결국 시장에서는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이런 관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혜를 이룰 수밖에 없겠고요. 또 반대로 시장이 올라간다면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군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크게 틀을 잡고 본다면 첫 번째는 휴머노이드 관련 섹터, 두 번째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수혜주 이렇게 두 개 섹터 번갈아 가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잠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관련 섹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수혜주 쪽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급등 많이 나왔잖아요. 또 최근에 조선 관련된 하나오션도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번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해 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가가 한번 쭉 올라갈 때 쭉쭉 올라간 것도 좋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한번 주식을 샀다가 이제 올라가겠지? 그래서 샀는데 올라가서 수익권에 있다가 갑자기 빠져서 손실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매수, 매도 이 부분 가장 많이 어려워하실 텐데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종목의 주가가 쭉쭉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이 건축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건축 같은 경우도 이제 기초공사가 중요하죠. 주변에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한 것도 보시면은 뭐 이번 연도 안에 뭐 분양한다더니 계속 층수가 안 올라가요. 계속 층수가 안 올라가고 밑에만 뭐 철근만 계속 쌓여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2주, 3주밖에 안 되는데 층수가 이미 다 올라온 경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을 공사할 때는요. 이렇게 기초공사 탄탄하게 게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이 됐던 간에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밑바닥, 바닥에서부터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해야 주가가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실 때,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초공사 잘 되는지. 적어도 위로 이제 층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둥이 적어도 2개가 있어야 돼요. 최소 2개. 이렇게 급등주 기본에서는 잘 보시면요. 이전에 고점 기록했던 이 구간 있죠. 그죠? 그리고 앞서 기록했던 저점 라인. 이 저점을 충분히 2개 이상, 이중바닥, 그 이상 맞춰 주어야 한 번 더 주가가 급등 나오면서 이전에 고점과 고점을 뚫는 추세 이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주가는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TV 보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급등주 기본 패턴 엠파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사진으로 미리 찍어 두시고 앞으로 뒷부분 저랑 같이 급등주 엠파동 기본 패턴 공부하실 때 조금 더 같이 번갈아 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PC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미리 화면 캡처하시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패턴 머릿속에 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이렇게 저점을 D, E, F 3종 바닥 확인하시고요. 이전에 B파동 기록한 이후에 파동이 반등 나오는 C파동 이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고점을 뚫는 게 아니에요. 이전 고점의 중요한 매물대까지 터치하거나 혹은 이전에 고점을 터치까지만 하고 빠지면서 이전에 저점을 지지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급등주 매매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C파동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 패턴은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패턴이시고요. 모든 급등주, 폭등주는 이런 패턴 안에서 나옵니다. 일봉, 주봉, 월봉, 분봉 마찬가지예요. 뒷부분 단타 검색기 소개해 드릴 때도 이 패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패턴만 아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평생 투자하실 때도 이런 패턴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바닥에서 급등하는 종목군들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이미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미리 우리에게 찍어줍니다. 과거의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도 차트를 잘 보시면 지금 차트는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잘 보시면 이때 단기 저점 기록한 이후에 한 차례 상승 나왔다가 이전에 고점 기록하죠. 이때가 바로 비파동입니다. 그래서 주가 쭉 빠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전에 정고점을 터치하는 상승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올라섭니다. 이때의 고점과 이때의 고점 추세를 쭉 이어보시면 어느 순간 돌파하면서 3만 원대 빨간 선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양봉 캔들이 나옵니다. 이때 신고가 썼죠? 추세 돌파했죠? 월봉상 이때 캔들 확인된다면 다음 달부터 갑자기 주가가 폭등이 나오면서 4만 원대부터 7만 원 중반까지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여전히 하반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이미 올랐던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있는데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 뭐가 있을까요? 동일한 패턴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STX 엔진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관련된 조선업 쪽에서도 MRO 이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계속해서 협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여기 대표적으로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이제 K조선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제 매각 이슈가 터지면서 급등세 놔주었습니다. 해당 STX 엔진 같은 경우는 미국 안에 이미 MRO,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 해당 MRO 사업을 이미 미국에서 법인을 세우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종목도 MRO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차트는 월봉상의 차트입니다. 월봉상에서도 지금 빨간 색깔 선 2만 원대, 과거의 월봉상 2만 원대에서 가장 강력한 매물대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이때 2만 원대를 월봉상에서 한 차례 뚫고 나서 눌림 나왔다가 이전에 고점을 뚫는 상승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한 차례 짚고 한 번 더 바닥을 또 확인하죠. 그리고 나서 월봉상에서 이전에 비파동 고점의 주요 매물대를 터치했다가 2만 원 주요 가격 빨간 선을 지지 흐름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월봉상 이때의 고점과 이때의 고점을 잇는 추세 돌파 흐름이 바로 이번 달 8월 달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러한 동일한 패턴이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 달에 급등이 나와주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해당 종목 지금 쉬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STX 엔진. 이제 막 이런 패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전 개인적으로 8월 달까지 다른 바닥권의 종목군들 여전히 급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동일한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 그 말은 뭐다? 여전히 시세 초입 구간이고요. 일봉상 눌림 나온 다음에는 여러분들 충분히 분할 매수로 모아 가셔도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정책 발효됨에 따라서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혜주로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 바닥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후보는 뭐냐면 조선업과는 조금 반대된 섹터입니다. 바로 건설 쪽이고요. 해당 종목은 HD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은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 시에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산업이 뭡니까? 첫 번째 건설, 두 번째 제약바이오, 세 번째 우주항공, 네 번째 바로 배터리 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 바로 첫 번째 해당되는 바로 건설 쪽이고요. HD 현대건설기계 월봉 차트입니다. 이 건설기계 쪽은 또 앞으로 이제 9월 달쯤에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휴전 혹은 종전 협상이 체결이 되면은 우크라 재건 수혜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도 같이 볼게요. 월봉상 차트입니다. 월봉상에서 이때의 저점, 또 이때의 저점, 이때의 저점 확인되시죠? 추세를 이어볼게요. 추세를 쭉 이어보시면요. 이전에 단기 고점 기록하고 나서 신고가를 쳤던 이 고점 라인과 과거의 저점 선을 쭉 이어보시면요. 이때 한 차례 상승 나왔다가 이전에 고점을 뚫고 또 추세 주황색과 선을 뚫는 상승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이때가 이제 A파동, 그리고 이때가 B파동이죠. 그리고 이때 최근에 반등 나오면서 주황 색깔의 추세, 고점을 이었던 이 상승이 바로 C파동입니다. B와 C의 고점 모두 뚫고 바로 이제 8월 달에 신고가 썼죠. 그럼 또 해당 종목도 상승 초입이다.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 역시나 또 금리 인하 수혜, 더불어서 러시아, 우크라 전쟁,
협상 잘 되면은 또 역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월봉상에 잘 보시면요. 이전에 정고점 부분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당장 8월 달에 매수하시는 것보다 좀 더 9월 달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이 좀 윤곽이 나올 때 그때 어느 정도 주가가 일봉상에서 눌림 나올 때 혹은 주봉상에서 쉬어가는 거 흐름 확인하시고 그때 공략해 늦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던 STS 엔진, 조선업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세 번째는 HD 현대건설기계 월봉상의 차트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급등주 엠파동 패턴에 이제 맞춰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가장 먼저 우선시 공략해야 될 종목은 아무래도 두 번째 STX 엔진 관련된 조선업 관련된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지금 바로 매수한 것도 좋지만 이 뒷부분 관련된 아직까지 10파동 이후에 본격적인 신고가 나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히드 종목도 뒷부분 준비해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급등주의 엠파동만 여러분들 잘 숙지해 두신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섹터 종목군들이 올라갈지 우리는 이 추세에 맞춰서 미리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뭘 사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 앞으로 시장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시장만 지켜보시고 매매 안 하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급등주 엠파동만 잘 기억해 두신다면 앞으로 어떤 섹터가 급등이 나올지 우리는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도 같이 공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마철로 상승 기법, 아까 말씀드렸던 급등주의 엠파동 잘 기억해 두신다면 앞으로 시장에서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을 주던 주도주들도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배터리 혹은 조선 아니면 미국에 있는 원전 관련 기업주 혹은 UAM, 도시항공 모빌리티 이런 기업들도 언제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리는 미리 패턴을 찾아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더 이상 아까 금리 인하 관련된 섹터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플러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막 또 종목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AI 쪽입니다. AI 같은 경우도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시에도 수혜 섹터로 거론이 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9월달 금리 인하 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섹터 총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시작이 되면은 그동안 올랐던 섹터들도 슬슬 이제 수급이 숨바뀜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건설기계, 모멘텀이 있는 쪽 혹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AI 쪽으로도 수급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너무 크게 휘둘리지 마시고 이렇게 패턴을 갖추고 시장 보신다면은 충분히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도 섹터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무기가 없다 하신다면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심할 수 있는 4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4대 기법서고요. 트리플 점프 기법, 황금손 기법, 부메랑 기법, 빅머니 기법인데요. 여기서 맨 위에 있는 트리플 점프 기법과 부메랑 기법은요. 이 주가의 추세를 판단하는 기법이고요. 황금손 기법, 빅머니 기법은 세력의 매수, 강도를 판단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히드 종목 공개드렸던 JYP 엔터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황금손 기법에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 보시는 트리플 점프 기법에 포착이 됐습니다. 통상 이 4가지 기법 중에 2개, 3개 정도 포착이 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3가지 포착이 되면은 해당 종목은 기본 50% 올라가는데요. 최근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거래대금 확인해 봐야겠지만 최근에 빅머니 기법에 포착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8만 원대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충분히 1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2분기 호실적 또한 발표했기 때문에 또 엔터주는 대표적인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수혜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직까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되신다 하신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섹터 플러스 JYP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는 이제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지 히든 종목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급등이 나올 업종으로 일단 원전과 조선 설명 주셨고요.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한테 매번 도움을 받아보면 좋긴 하겠지만 내가 직접 급등하는 종목과 섹터를 선별해낸다면 더욱더 좋겠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 뜨시면 클릭하고 방에 입장을 해주세요.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급등하는 종목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비법들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법을 중심으로 다음 주에 우리는 어떤 종목을 지켜봐야 될까요? 히든 종목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다음 주 히든 종목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 신고가를 쳤던 종목군들은 현재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 원전 섹터, 신고가 이후에 잠깐 쉬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터, 조선업이죠. 지금 종목군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리엔탈 전공, 최근에 상한가 가까이 급등세가 나왔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또 상한가 쳤던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업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해당 종목은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해당 종목은 선박에 들어간 STP. 이게 뭐냐면 이제 분뇨 처리 장치입니다. 보통 선박에서 15인 이상이 탑승하는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친환경 분뇨 처리 장치 STP라고 불리는 이 기자재 해당 부품을 반드시 선박에 넣어야 됩니다. 이건 국제해양법상 지정이 되어 있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 이 STP라는 이 분뇨 처리 장치를 IMO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해양 조직의 이제 인증을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S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91%에 육박을 하고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또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이제 K조선 협력 시에 해당 종목의 시너지 또한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왜 이 종목이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냐? STP, 분뇨 처리 장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박 안에서도 엔진이 가장 많이 원가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팔다리에 해당하는 조선 기자재 순서대로 이제 비중이 좀 낮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뒤늦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STX 엔진이나 오리엔탈 전공처럼 상한가가는 앞선 급등 중 조선 섹터 종목군 놓치신 분들은 해당 종목이 후속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도 차트 잘 볼게요. 차트 잘 보시면요. 일봉상에서 이때 저점을 찍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죠? 최초 저점.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갔다가 최근에 해당 종목의 단기 고점 기록한 이후에 한 번 더 고점을 기록한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죠. 이전에 고점과 고점 추세를 쭉 이어보시면 최근에 주가 이 차트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주황색깔 선이 바로 지금 일봉상의 추세선이고요. 쭉 잘 보시면요. 이때 이 주황색깔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A 파동이고요. 여기가 이제 B 파동. 네. 여기가 이제 잘 보시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한 번 더 추세 돌파 나오잖아요. 통상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급등주 M 파동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앞서 매물대가 있는 경우에는요. 바로 이렇게 한 번 더 10파동이 나온 게 아니라 한 번 더 파동이 나온 다음에 10파동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예외상도 있으니까 외워두시고요. 그 해당 주목 같은 경우는 이때가 B파동이죠. 그러나 최근에 이제 나온 이 반등 파동이 바로 C파동입니다. C파동은 반동 파동이에요. 반등 파동.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의 저점 확인되죠. 또 이때의 저점 확인되고요. 이때의 저점 또 확인됩니다. 삼중 바닥 확인됐죠. 통상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초공사 탄탄해내는 것처럼 기둥, 저점 적어도 최소 2개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현재 3중 바닥 확인됐죠? 4대 기법상 트리플 점프, 3중 바닥 기법에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일봉상이 이때의 고점과 고점을 이은 주황색과 추세선 쭉 선 그어보시면 현재 이 추세선을 일봉상에서 급등 나왔다가 지지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시장이 막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나 시장이 한 번 더 폭락이 나와서 해당 종목 주가가 이탈한다라고 한들 주황색깔 추세선 밑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8월 말까지 계속해서 종목들 돌아가면서 상한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또한 이전에 고가를 뚫고 신고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이전에 정고점 약 5,600원 정도 됩니다. 현재가 4,800원인데요. 충분히 15% 이상 약 20% 가까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 제가 정보특박 입장하시면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모두 공개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 히든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원전 관련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기법상에서도 3중 바닥 트리플 점프 기법이 포착이 됐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해서 이 원전의 이제 운용,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이제 용역을 이제 파견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해당 종목도 차트 잘 보시면요. 이때의 저점 확인되시죠? 그리고 쭉 추세를 돌아서 이전에 단기 고점을 찍고 나서 눌림 났다가 급등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고점과 해당 저점 빨간색깔 추세 쭉 이어보시면요. 이때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그죠? 상승이 나왔다가 쭉 빠집니다.
한 번 더 상승 나왔다가 이때 급등 나오면 신고가 치고 올라갑니다. 이때 반등 파동 나왔죠? 그럼 이때가 C파동이에요. 여러분들이 굳이 C파동 미리 찾으려 노력하지 마시고 가장 매수의 적기는요. 이때 무슨 추세 뚫고 올라가는 신고가 썼을 때 시점입니다. 그리고 빨간색깔 추세 쭉 이어보시면 어느 순간 돌파하는 가격대, 이 가격대 검색가 선을 제가 그어놨어요. 이 검색가 선 가격대가 52,800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격대 좀 더 일봉상에서 자세히 보자고요. 52,800원 가격대 일봉상에 잘 보시면요. 아까 전에 신고가 기록한 이후에 주가가 쭉 빠지죠. 그러다가 검색가 선 기준으로 52,800원입니다. 해당 가격대 비해서 빠졌다가 올라서다가 밀렸다가 이번 8월 달에 시가 가격대 밑 빠졌다가 다시 한번 52,800원대 쭉 돌파 시도하다가 일봉상 2선 지지하면서 월봉상에서 시가 8월의 시가 또한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주목 같은 경우 다음 주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고요. 원전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눌림 구간 여전히 공략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 한전기술, 한전KFS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눌림 구간에서도 공략하기 좋은 자리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선 첫 번째 히든 종목, 두 번째 히든 종목 모두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개 안에 공개 드리니까 얼른 오셔서 받아가시고 젊게 공략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히든 종목 다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후엔 단타 검색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 2개 총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가 뜨면은 클릭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는 비법과 종목들, 섹터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합니다. 단타 검색식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또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특히나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 사야 되지? 많이 고민하시면 많으실 텐데 그중에 또 단타 하시는 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뒷부분에 마저 미국 히든 종목 공개 드리기 전에 단타 검색기를 어떻게 국제형 안에서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지 언제 사고 언제 팔면 좋을지 오늘 딱 검색기로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쓰는 검색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도 섹터의 주도주 안에서 단타하는 검색기고요. 두 번째는 주도 섹터 이외, 주도주 이외에서도 공략하는 철저하게 장중의 수급을 따라서 공략하는 검색기가 이제 두 번째 검색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타 했을 때 이 첫 번째 검색기 사용하시는 건 좋지만 두 번째 검색기도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첫 번째 단타 검색기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고 나서 15분 안에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으로 승부를 봅니다. 단타는요, 그날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시간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전 같은 경우에는 9시 30분까지 시장 변동성이 크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9시 15분까지가 종목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분까지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날 시장의 일봉상에서 추세 돌파했느냐, 이슈, 모멘텀이 있냐, 즉 다시 말해서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강력한 거래 대금이 형성되고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요. 그래서 장을 마감했을 때는 소위 그날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종가 기준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질 수 있는 종목을 15분 안에 검색기에서 이렇게 설정해둔 조건 기본으로 이제 검색기에 떴던 종목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 초반에 공략 힘들다 하시는 분들 상장되는 종목 수가 2,500개가 넘잖아요. 해당 종목군들 어떻게 15분 안에 찾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단타에 필요한 게 검색기입니다. 이 첫 번째 검색기 충분히 여러분 잘 활용하신다면은 시장이 어렵더라도 어차피 올라갈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드렸겠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급동제 엠파동 있죠. 이 엠파동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단타 공략하실 때 종목 검색기 떴죠. 검색기 눌러보세요. 종목 눌러보신 다음에 일봉상이든 혹은 분봉상이든 3분봉상에서 혹은 15분봉상에서 이런 패턴이 앞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시고 나서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당일날 이제 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왔는지 확인하신다면은 충분히 해당 종목군들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플러스 10%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8월 1일쯤에 시장 급락 났을 때 있죠. 그때 이제 우양이라는 종목도 검색에 포착이 돼서 바로 이때 15분마다 이제 검색 포착이 되는데요. 해당 종목 9시 15분 만에 검색 포착되면서 뚫고
급등 나오면서 원래 이제 제 검색기 같은 경우는 단타 검색기 같은 경우는 당일 매도 플러스 10%를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은요 플러스 18%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그날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수급이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몰리게 되면서 그 이상 상승세 나와주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가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단타는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15분봉 기준 이렇게 캔들이 포착되면요. 그 15분 봉상의 캔들의 종가가 매수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10% 가격대에 미리 매도로 걸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약 3,700원대에 이제 포착이 됐고요. 한 4,100원대 걸어두면 되겠죠. 그런데 초과 급등이 나와서 4,400원까지 올라갔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플러스 10%만 가져가면 돼요. 자, 또 동일한 날에 수젠텍이라는 종목도 검색에 포착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15분 상에서 이때 바로 검색에 포착이 되는데요. 이때의 고점과 이때의 고점을 쭉 있는 돌파 흐름 나올 때 매수 유의하시고요. 여전히 플러스 10% 미리 매도 거두시면 체결되실 겁니다. 해당 종목은 플러스 10% 넘어서 11%까지 넉넉하게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타하실 때 방금 소개드렸던 첫 번째 검색기 충분히 이용하시면 앞으로 올라가실 종목 잘 찾을 수 있으시고요. 두 번째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화면 캡처상에서 다 캡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검색기 조건이 한 11개 정도 되는데 지금 화면상에서는 한 몇 개 나왔죠? 5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나머지 6개 검색시 어떻게 세팅하는지 또 어떤 조건들이 포착이 돼서 급등이 나오는지 제가 모두 PDF 파일로 정리해놨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앞선 첫 번째 검색기, 두 번째 검색기 모두 제가 정보통방 입장하시면 여러분께 검색기 무료로 드리고 있고 어떻게 조건식을 만들고 세팅하는지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검색기는 시간적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 검색기는 장중에 수급을 쫓아가는 검색기이기 때문에 시간과 무관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앞선 검색기와 동일하게 플러스 10% 단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검색기이기도 합니다. 단점은 뭐냐면 시간과 무관하게 검색기에 뜨다 보니까 또 언제 검색기의 패턴에 맞는 종목이 포착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어느 정도 단타에 좀 꿈이 있다. 전업 트레이드 꿈이 있다. 하시는 분들 실제로 제가 이제 한 6개월 전쯤인가 그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컨설팅 도와드린 분 계셨는데 그분께서도 제가 이제 단타 검색기 드리고 나니까 3개월 뒤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연차를 쓰시고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타 쓸 때 내가 좀 검색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검색기, 두 번째 검색기 받아가셔서 단타에 대한 스킬도 늘리시고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파악하시는데도 단타 검색기 많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안 하시더라도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도 해당 검색기가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 검색기 모두 제가 있는 곳에 만나보시고요. 잠시 후에 미장, 히드 종목, 그리고 시황 브리핑까지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가 단타 검색식 어떻게 사용을 해보는지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내가 직접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해주시고요.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준비가 돼 있지만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전문가님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현재 미장 같은 경우에는 국제연과 비교해서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국제연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미장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미장 공략했을 때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M7 종목군들은 최근에 엔비디아만 올라왔고 다른 종목군들은 여전히 바닥 구간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께서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지만 여전히 올라오고 있지 않다. 다만 테슬라 제가 지금 살짝 말씀드리자면 9월 달에 금리나 앞두고 있고 전기차 시장도 현재 리튬 가격이 회복이 되면서 배터리 시장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파급 효과가 전기차까지 이어지겠죠. 테슬라 또한 긍정적이고 앞으로 자율주행 산업 또한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상승을 보고 있고요. 최근에 미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투자 비율이 역대급으로 약 18%까지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1980년대 대비 약 9배 수준이고요. 2000년대 대비 외국인 투자 비율이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은요. 결국 특정 기업이 시장의 특정 산업을 주도하고 그 말은 곧 특정 국가의 시장이 곧 앞으로의 대세, 트렌드를 주도하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트렌드는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최근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CEO가 과거 이제 있던 회사에서 중국 측에 이제
물건을 이제 좀 안 좋은 경로 팔았다라는 이슈가 되면서 트럼프가 인텔 CEO 사임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임 속에서 트럼프가 다시 한번 미국 반도체를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슬로건 하에서 인텔을 지분을 인수하겠다라는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최근에 인텔 주가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눌림 나오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지분 인수에 대한 건이 윤곽이 나온다면 한 번 더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겠고요. 오클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웨드부스가 연방 지원 그리고 AI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해당 오클로 기업의 목표가 또한 상향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원전 관련된 기업도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미국에 있는 원전 기업 주가도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이 디즈니와 손잡고 본격적으로 서구권의 시장 공략을 노리게 되면서 그동안 약점으로 거론되어 왔던 부분도 상쇄가 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80% 폭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아직까지 공모가 이하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슈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잠시 후에는 이제 금리 인하 시에 어떤 기업을 공략하면 좋을지 미국 시장 안에서 히든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에 대한 주요 이슈들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히든 종목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히든 종목 만나보기 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를 드려야겠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이 영어 링크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을 드리고 있는 모든 정보는 일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꼭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든든하게 수익을 가져다줄 미국 증시 히든 종목, 전문가님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이번 하반기 때 역시나 트럼프 정책 관련 수혜주가 역시나 우리가 공략해야 될 종목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 플러스 정책주까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오늘 미장의 히든 종목이 되겠고요. 해당 종목은 이제 월봉 차트를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4대 기법서 중에서도 이제 트리플 점프 기법에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은 AI 관련주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달 금리 인하 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섹터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월봉선 차트를 잘 보시면 자 월봉선에서 이때 형성했던 저점 지지라인 보이시죠? 파란색깔 선 그어놨습니다. 해당 지지를 이탈했다가 저항 구간 그리고 저항 구간 한번 돌파하고 나서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한번 이전에 고점분까지 반등이 나와 주었죠. 여기가 바로 10하동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형성했던 저항 구간 파란색깔 선 보이시죠? 해당 구간대를 최근에 월봉상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주당 5달러 가격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을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더해서 이제 일봉상에서 볼게요. 일봉상에서 잘 보시면요. 최근 1년간 주가 흐름 잘 보시면 이때의 저점 추세를 쭉 이었더니 최근에 여기 한번 주가 급락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서 급락이 나온 건데 실적에 대한 악재 부분 해소가 되면서 여전히 시장은 9월달 금리 인하 바라보고 해당 종목은 주당 5달러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그리고 정책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까지 모두 갖추고 있고요. 현재 10하동 이후에 눌림 구간에서 주당 5달러 강력한 지지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 해당 종목 더 올라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배 10달러 목표 주가 잡고 있습니다. 오늘 총 히든 종목 3가지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방송 마치고 나서 제가 아는 종목방 안에서 모두 공개해드리니까 얼른 오셔서 종목 받아가시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든든하게 수익을 챙겨볼 미국 증시에 대한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국내 증시 2종목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히든 종목 1종목까지 이 구체적인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말에도 여러분들의 다음 주 든든한 전략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이준기 전문가와는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대한 전략들 든든하게 챙겨봤습니다. 여러분 한 주 투자 성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